결혼, 그날부터 악몽이 시작됐습니다. 24세 순이는 경남 창원에서 넉넉지 않은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동생들을 뒷바라지해 왔어요. 어머니의 끊임없는 잔소리 속에 좋은 집안으로 시집가라는 말만 귀에 박힌 채 동네 소개로 자신보다 6살 많은 대석과 선을 보고 한 달 만에 결혼했습니다. 순이는 속으로 이 사람이라면 평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거야 라는 기대를 품었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신혼 첫날 밤 대석은 친구들과 술에 취해 자정이 넘어서야 집에 돌아왔습니다. 옷에서는 술 냄새가, 목소리에서는 시큼한 토한 흔적이 느껴졌어요. 순이는 그날 남편이 등을 돌리며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결혼식 때니까. 그러나 그날은 앞으로 닥칠 40년 지옥의 시작에 불과했죠. 아가, 이 밥상은 뭐니? 우리 대석이는 된장국에 꼭 부추가 들어가야 하는데. 시어머니 강말순의 첫 마디는 꾸짖음이었습니다. 순이는 속으로 울컥했지만 입술을 깨물었어요. 참자, 모르니까 그러시는 거겠지. 하지만 그 참음이 평생의 습관이 될 줄은 몰랐죠. 유일한 위안은 시아버지 이성만이었습니다. 순이가 온 뒤로 집안이 환해졌네. 그는 항상 며느리를 다독였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결혼 3년 만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시아버지는 대석의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이 집은 대석이 거다. 누구도 그 말의 의미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그 한마디가 30년 후 모든 갈등의 시작점이 될 줄은 아무도 몰랐죠. 결혼식 날 미용실에서 머리를 손질하던 순이 앞에 동네 유명한 점쟁이가 우연히 들렀습니다. 아이고, 오늘 시집가는 섹시구먼. 근데 왜 이리 얼굴이 어둡노? 그 말에 미용사와 다른 손님들이 킥킥 웃었어요. 좋은 날에 무슨 소리예요. 하지만 점쟁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큰 강에 작은 배 띄우는 꼴이네. 결혼 첫 해 겨울 순이는 처음으로 친정으로 도망쳤습니다. 시어머니가 고구마를 까라고 시켰는데 손이 얼어붙어 제대로 까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집도 못 와보고 시집살이 하냐며 호통을 쳤기 때문이에요. 동생들이 보는 앞에서 대석은 어머니가 그러실 만도 하지라며 아내 편을 들기는커녕 어머니를 두둔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을 후회했어요. 하지만 친정어머니는 시집은 평생 가는 거다. 참고 살아라라는 말만 남긴 채 다시 시댁으로 보냈죠. 이렇게 순이의 맏며느리 생활은 시작됐습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기저귀 빨고 시부모를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에 아이 키우기까지. 그녀의 하루는 결코 24시간으로 부족했어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 계속해서 순이의 30년 맏며느리 인생을 들여다볼까요? 맏며느리의 30년 인생은 고된 시집살이의 연속이었습니다. 아침 해가 뜨기도 전에 일어나 밥을 짓고 시어머니 강말순의 까다로운 입맛에 맞추느라 늘 긴장의 연속이었어요. 이 된장국은 짜기는 왜 이리 짜? 내가 늙어서 그런가 아님 네가 손맛이 없는가? 시어머니의 독설은 날이 갈수록 예리해졌습니다. 순이는 속으로만 울었죠. 자식들 앞에서는 절대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했어요. 남편 대석은 동네 식자재 도매상을 운영했지만 술만 마시면 장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보, 이번 달 학비가 밀렸어요 라고 말해도 내일 해결할게 라는 말뿐이었죠. 그 내일은 결코 오지 않았어요. 순이는 결국 동네 학원에서 보조교사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7시부터 밤 11시까지 시댁 살림과 학원 일을 병행하며 두 아이를 키웠어요. 동네에서는 순이 아니면 저 집 벌써 무너졌지라는 소문이 파다했습니다. 슈퍼마켓 주인 박 씨는 순이 씨가 없었으면 이 동네 이성만 집안은 망했을 거야 라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죠. 그 소문이 시어머니 귀에 들어갔을 때 강말순은 대성통곡했어요. 내가 평생 이 집안 일으킨 공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네. 며느리 하나가 뭐 그리 대단하다고. 명절이면 더 심했습니다. 둘째 이창석, 셋째 이영숙, 막내 이준석은 모여서 형님은 늘 그래라며 대석을 무시했어요. 대석은 술에 취해 나도 힘들다며 울기만 했죠. 그 속에서도 순이는 차례상을 차리고 시어머니 수발을 들고 시누이 비위까지 맞춰야 했습니다. 잠깐 화장실에서 울고 나와도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순이는 강하니까라는 말로 그녀의 희생은 당연시되었죠.
자식들만이 순이의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딸 지연이 중학교 스승의 날에 쓴 편지는 순이의 보물이에요. 엄마, 세상에서 제일 존경해요. 엄마처럼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들 지우는 대학 합격 소식을 들고 와서는 엄마 덕분이에요. 제가 이 집에서 제대로 공부할 수 있었던 건 엄마가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에요. 라고 말했죠. 그런 날 밤이면 순이는 이불 속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까지요. 동네 정보통 김여 사는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저 순이는 성녀 같은 여자야. 시어머니가 얼마나 독한지 알아? 한 번은 순이가 끓인 미역국을 갖다 버리면서 걔도 안 먹을 음식이라고 했다더라. 그 소문을 들은 시어머니는 김여사를 찾아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퍼뜨리고 다니냐 며 호통쳤지만 김여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말순씨, 사실이 아니라면 얼굴이 왜 그리 붉어졌소? 라고 받아쳤습니다. 30, 40, 50 그리고 60이 되도록 순이의 삶은 변하지 않았어요. 대석이 은퇴한 뒤로는 더 힘들어졌죠. 이제는 술 마실 핑계가 더 많아진 남편과 늘어가는 시어머니의 병원비까지 순이의 어깨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묵묵히 견뎠어요. 내 자식들만큼은 이런 고생 안 시키리라 다짐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가족들은 순이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대석은 우리 집 살림은 당신이 알아서 하지라며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떠넘겼죠.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뭐 대단한 일 했다고 그래. 나도 시집와서 그렇게 살았어. 라며 순이의 고생을 깎아내렸어요. 하지만 순이는 묵묵히 참았습니다. 언젠가는 인정받으리라 믿으며요. 변화는 갑작스레 찾아왔습니다. 시골 주택 처마가 비에 썩고 기둥이 기울어지면서 집을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차라리 이참에 팔고 아파트로 가면 어떨까요? 순이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대석은 고개를 끄덕였죠. 늙어가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었으니까요. 부동산에 집을 내놓자 일주일 만에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5억 원이라는 금액은 시골집으로는 꽤 높은 가격이었어요. 순이는 속으로 기뻤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순이는 오랜만에 평온한 잠을 잤죠. 하지만 문제는 새 아파트 명의였어요. 가족회의 자리에서 순이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이 집은 대석이 꺼다라고 하셨잖아요. 새 집은 당연히 남편 명의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순간 식탁 위로 정적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강말순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어요. 뭐라고? 내가 감히.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을 내가 가로채겠다는 거냐. 시어머니의 손이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전화기를 집어든 시어머니는 즉시 다른 자식들을 불렀어요. 창서가, 영수가, 준서가. 내는 이래는 못 산다. 느그 형수가 내 집을 뺏을락한다. 내는 억울해서 못 산다. 내는. 2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시댁 남매 넷이 모두 모였습니다. 둘째 이창석이 먼저 목소리를 높였어요. 형수님, 도대체 무슨 생각이세요? 어머니 재산을 형님 명의로 하자니 그게 말이 됩니까? 셋째 이영숙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죠. 새언니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우리 엄마를 등쳐먹으려다니.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그녀의 의도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시아버님 유언이 라고 말하려 했지만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죠. 막내 이준석까지 형수님 정말 실망입니다 라며 가세했어요. 순이는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남편 대석을 바라봤지만 그는 술잔만 만지작거리며 침묵했어요. 평생 그랬듯 갈등 앞에서 눈을 피했죠. 순이의 가슴 속에서 30몇 년간 억눌러온 분노가 서서히 끓어올랐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신 순이는 마침내 폭발했어요. 좋아요. 집 명의가 그렇게 중요하세요? 그럼 말씀드리죠. 애들 아빠 앞으로 명예 이전 안 해주시면 저는 어머니 못 모십니다. 내가 40년 동안 이 집안에 바친 세월이 뭡니까? 밤낮으로 시부모 모시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며 한순간도 쉬지 않았어요. 제가 제 앞으로 명의를 달라는 것도 아니고 새 아파트로 이사가는 김에 기분 좋게 어머님 큰 아들 앞으로 명의 이전해달라는 게 그렇게 큰 욕심입니까? 시어머니는 기절할 듯 뒤로 쓰러졌고 시집 식구들은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아들 지훈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늦은 시간 가족회의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겁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괜찮아요? 지훈은 곧바로 순이 옆에 섰죠. 할머니, 엄마가 평생 이 집안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어요? 아파트명에 그거 아버지 앞으로 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하지만 그의 지지에도 가족회의는 이미 순이에게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천하의 나쁜 며느리라는 낙인이 찍히는 순간이었죠. 집안에서의 전쟁이 시작된 다음 날, 순이는 동네 슈퍼에 갔다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느꼈습니다. 평소 반갑게 인사하던 이웃들이 갑자기 고개를 돌렸어요. 무언가 이상하다 싶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김 여사의 대화를 엿듣게 됐죠. 듣자 하니 큰며느리가 시어머니 재산 노리고 집 뺏으려 한다더라. 40년 모신 정도 없이 말이야. 순이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누가 이런 소문을?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 방을 지나치는데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영수가. 너네 페이스북에도 올려. 천하의 나쁜 며느리 노모 재산 노린다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공모하고 있었던 겁니다. 순이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죠. 40년 희생이 이런 배신으로 돌아오다니. 그날 저녁 순이의 휴대폰이 끊임없이 울렸어요. 동네방네 퍼진 소문을 확인하는 지인들이었죠. 순이 씨, 정말 시어머니 집 빼앗으려고 해? 문자마다 순이의 마음은 갈기갈기 찢겼습니다. 자신의 진실을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엄마, 이게 뭐예요? 딸 지연이 스마트폰을 내밀었습니다. 시누이 영숙이 올린 글이었어요. 40년 동안 우리 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이제 와서 집을 빼앗으려 한다니.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있나요? 글 아래엔 수백 개의 분노 댓글이 달렸습니다. 순이는 손이 떨려 휴대폰을 놓쳤어요. 이게 무슨... 둘째 며느리 박현정도 가세했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녀는 순이 주변에서 맴돌며 대화를 녹음했어요. 언니, 어머님이 많이 아프시던데 병원은 언제 모시고 갈 거예요? 순이가 그분은 아프다 하면서도 화장실은 잘만 혼자 가시더라라고 말한 것을 녹음에 잘라내어 시어머니 아프다는데 병원도 안 모시고 간다라며 왜곡했죠. 동네 정보통 김 여사는 이 모든 상황을 실시간 중계했습니다. 지금 이성 맞네, 집 난리 났대. 큰며느리가 진명해 달라 했다가 시어머니가 기절했다잖아. 오늘은 시누이들이 소셜미디어에 다 올렸다더라. 마을 사랑방이 된 김 여사의 집은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다들 천하의 나쁜 며느리 이야기에 열을 올렸죠. 지우는 어머니를 지지했지만 직장 때문에 매일 집에 있을 순 없었습니다. 딸 지연마저 엄마, 난 엄마 편이지만 너무 싸우지 말고 타협할 수는 없어요? 라며 중립을 지켰어요. 순이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기분이었습니다.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그녀의 진심을 온전히 이해해주지 않았어요. 밤이 깊어 모두 잠든 시간 순이는 시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버님이 이 집은 대석이 꺼다라고 하신 말씀 믿고 40년을 버텼는데 이제 와서 나쁜 며느리가 됐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어요. 평생 이 집안 위에 살았는데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걸까요?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으며 순이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어요. 평생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끝까지 싸워보리라.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요. 일주일의 신경전 끝에 시어머니 강말순이 갑자기 순이를 불렀습니다. 그래, 내가 졌다. 진명에 이전해주마. 대신 조건이 있다. 네가 날 평생 모셔야 해. 예상치 못한 제안에 순이는 당황했어요. 이것이 함정인지 기회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죠. 어머님, 정말인가요? 시어머니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내가 장난하는 것 같으냐? 서류로 확실히 해두자. 순이는 그날 밤 자식들과 비밀 통화를 했어요. 엄마, 조심해요. 할머니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셨다는 게 이상해요. 지연의 걱정에 순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지우는 더 구체적인 조언을 했죠. 계약서를 작성하되 아파트 명의와 잔금 지불 조건, 거주 방식까지 꼼꼼하게 명시해야 해요. 제가 회사 법무팀에 물어볼게요.
다음 날 순이는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에게 계약서 초안을 보여줬습니다. 어머님, 서로 오해 없으려면 이렇게 정확히 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말수는 돋보기를 쓰고 계약서를 훑어보더니 코웃음을 쳤어요. 이거 뭐냐? 아파트 명의는 이대석으로 하고 등기 완료 후 이주한다. 너 날 속이려고? 등기부터 하자는 거지? 협상은 난항을 겪었습니다. 강말수는 이사부터 하고 나중에 명예 변경을 주장했고 순이는 먼저 명예 변경 후 이사를 고수했어요. 결국 지훈의 제안으로 중간 지점을 찾았죠. 계약금 지불과 동시에 명예 변경 서류 작성, 이사 후 일주일 내 등기 완료 조항이었습니다. 시댁 사남매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둘째 이창석은 변호사까지 데려왔습니다. 이게 무슨 사기 계약인지 검토해보겠소. 변호사는 계약서를 꼼꼼히 살폈죠. 하지만 지훈이 준비한 계약서는 빈틈이 없었어요. 셋째 이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빠,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 봐. 하지만 우리 엄마가 속고 있다는 건 분명해. 계약서 작성 날 거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순이와 시어머니는 서로 먼저 도장을 찍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먼저요. 아니, 네가 먼저 찍어라. 시누이 영숙이 답답했는지 소리쳤죠. 아이고, 그냥 동시에 찍으면 되잖아. 결국 둘은 서로를 노려보며 동시에 도장을 찍었어요. 그날 저녁 둘째 며느리 박현정이 순이의 방에 찾아왔습니다. 형님, 축하해요. 드디어 이 집 주인 되셨네요. 순이는 미심쩍었지만 동서, 축하는 동서 아주버님한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집이 내 명이라도 돼? 애들 아빠 명이지. 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박현정이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근데 형님, 어제 어머님이 계단에서 넘어지셨을 때 괜히 오래 사셔서 골치 아프다고 한 거 녹음됐어요. 순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무슨 소리야, 동서?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박현정은 비웃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 부정해요? 이거 노인학대로 경찰에 신고하면 어떻게 될까요? 순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이것은 함정이었어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한 다음 이제 협박으로 무효화시키려는 시도였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결국 아들 지훈에게 전화했죠. 엄마, 당황하지 마세요. 조작된 녹음은 증거가 될 수 없어요. 게다가 언니가 경찰에 가면 우리도 역으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수 있어요. 지훈의 말에 순이는 조금 안심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이 싸움의 끝은 어디일까요? 이사 당일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이삿짐센터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였어요. 순이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었죠. 40년 세월이 담긴 집, 얼마나 많은 눈물과 한숨이 이 벽에 스며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이제 새 출발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이 그림도 포장해드릴까요? 이삿짐 아저씨의 말에 순이가 고개를 끄덕이는데 갑자기 시어머니 강말순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안 돼. 이 집에서 나가지 마. 내가 죽어도 안 된다. 시어머니는 현관문을 온몸으로 막아섰어요. 순이는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다고 하셨잖아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치 준비된 것처럼 완강했죠. 내가 언제? 난 그런 말 한 적 없어. 순식간에 시댁 식구들이 모여들었어요. 둘째 이창석이 먼저 달려왔습니다. 형수님, 어머니가 저러시는데 이사를 어떻게 해요? 계약은 무효예요. 셋째 이영숙도 가세했죠. 오빠 마누라는 진짜 대단해. 어머니가 이렇게 반대하시는데도 억지로 밀어붙이려고. 막내 이준석까지 형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가라며 순이를 몰아세웠어요. 남편 대석은 또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아침부터 소주병을 비운 그는 거실 한구석에서 중얼거렸어요. 난 아무 상관없다.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 이런 중요한 순간에도 그는 책임을 회피했죠. 아들 지훈이 아버지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시어머니가 아이고 내 가슴이 하며 바닥에 쓰러졌어요. 모두가 놀라 달려갔죠. 어머니. 어머님. 시어머니는 극적으로 신음했습니다. 내 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집을 빼앗아
연기 수준이 대단했어요. 둘째 며느리 박현정이 재빨리 시어머니의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증거 확보했어요, 오빠. 딸 지연이 그제야 도착했어요. 복잡한 상황을 보고 어머니 순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해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눈물이 그녀의 눈가에 맺혔죠. 순이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40년 희생이 이렇게 끝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때 이웃 김 여사가 들어섰어요. 무슨 일이래? 아침부터 난리가 났길래. 둘째 이창석이 재빨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큰며느리가 어머니 반대에도 억지로 이사하려고 해요.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김 여사는 이상하다는 듯 눈썹을 치켜 올렸죠. 그러게 말이야. 어제 말순 씨가 내일 이사 간다. 큰며느리 덕에 좋은 아파트 간다 그러시던데. 순간 정적이 흘렀어요. 시어머니가 화들짝 일어났습니다. 김 여사, 당신 뭐라는 거야? 김 여사는 태연하게 휴대폰을 꺼냈죠. 여기 어제 말순 씨랑 통화한 녹음 있는데 들어볼래? 내일 우리 며느리가 이사시켜준대. 좋은 아파트래. 늙어서 복 받는다 이랬잖아. 김 여사가 경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여기 노인학대 신고가 들어왔다면서요? 제가 목격자인데 상황이 좀 다른 것 같네요. 갑자기 계약서 도장을 두고 어제까지 실랑이를 벌이던 시어머니와 순이의 신경전이 떠올랐습니다. 순이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이 모든 건 시어머니의 계획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한 뒤 이사 당일 드라마를 연출해 계약을 무효화하려 했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동조한 시집 식구들까지. 이틀 후 마을에 관해 이상한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성만네 큰며느리가 마을 어른들 모이라고 했대. 사람들은 호기심에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시어머니 강말순과 시집 식구들도 자리에 있었죠. 순이는 평소와 달리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낡은 노트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왜 갑자기 이 자리를 마련했는지 궁금하시죠?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요즘 동네에 제가 천하의 나쁜 며느리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들었어요. 제가 왜 그런 사람이 됐는지 오늘 진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순이는 가방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꺼냈어요. 결혼 첫날부터 매일 썼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저를 대했는지. 일기장을 펼치자 누렇게 변색된 종이에 눈물 자국이 선명했죠. 1997년 7월 15일 시어머니가 저에게 던진 밥그릇에 이마가 찢어졌어요. 병원에서는 넘어져서 다쳤다고 거짓말했습니다.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순이의 이마에 실밥이 박힌 모습이었습니다. 시어머니 강말순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거짓말. 네가 스스로 넘어진 거잖아. 순이는 고개를 저었죠. 다행히 그날 옆집 최 씨 아주머니가 목격하셨어요. 최 씨 아주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맞아요. 오래전이지만 그날 일 분명히 기억해요. 말순 씨가 밥그릇 던지는 거 봤어요. 지금까지 말 안 한 건 가족 일에 끼어들기 싫어서였죠. 사람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었어요. 이어서 순이는 휴대폰 문자들을 프로젝터로 보여줬습니다. 시누이 영숙이 보낸 오빠 마누라가 엄마 재산 노린다는 가족 단체 대화방, 둘째 며느리 박현정이 몰래 찍은 사진들, 왜곡된 녹음 파일까지요. 저는 가족을 위해 40년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집 한 채 달라고 하니 이렇게 저를 배신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갑자기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저 며느리가 내 집을 강제로 빼앗았어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눈물 연기가 시작된 겁니다. 시집 식구들이 가세했죠. 둘째 이창석이 소리쳤어요. 형수님 양심이 있으세요? 어머니 재산을 노리다니. 마을 사람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누구 말이 진실인지 판단하기 어려웠어요. 그때 갑자기 김 여사가 일어났죠. 잠깐만요. 저도 할 말 있어요. 그녀는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실 말순 씨가 지난 1년 동안 저한테 한 말 다 녹음해뒀어요. 들어보실래요? 녹음에서 강말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가 큰며느리 평생 고생시켰지. 근데 이제 와서 집 달라니 어이가 없어. 죽어도 안 줄 거야. 김 여사, 이 비밀은 우리 둘만 알자.
마을의 간이 침묵에 빠졌습니다. 마을 어른 한 분이 목청을 가다듬었어요. 이보게들, 이건 가족 문제일세. 우리가 끼어들 일이 아니야. 다른 분이 고개를 저었죠. 아니요. 공개적으로 나쁜 며느리라고 소문낸 건 그쪽 식구들이잖토. 이젠 진실을 밝혀야지. 시어머니와 시집 식구들은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순이야, 그래도 40년 모신 정이 있는데. 네가 이럴 수 있니? 애처로운 눈빛으로 순이를 바라봤죠. 오랜 감정 조종의 기술이었습니다. 그 순간 딸 지연이 어머니 옆에 섰어요. 할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평생 엄마를 괴롭히고 이용했잖아요. 지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순이는 딸의 손을 꼭 잡았어요. 마침내 누군가 자신의 편에 서준다는 위안이 찾아왔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는 결국 집을 얻었지만 대가는 컸어요.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그녀를 천하의 나쁜 며느리로 수군거렸습니다. 일부는 진실을 알게 됐지만 오랜 습관처럼 낙인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죠. 순이는 시장에 가면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어요. 저 사람이 시어머니 집 빼앗은 며느리래. 작은 마을의 기억은 오래갔습니다. 시어머니 강말수는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됐어요. 순이의 폭로 이후 스트레스로 쓰러졌다고 했지만 사실은 자신의 계략이 드러난 충격 때문이었죠.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둘째 이창석은 어머니 재산이 없으니 간병할 여유가 없다며 발을 뺐어요. 셋째 영숙은 교회 봉사가 바쁘다는 핑계를 댔죠. 막내 이준석은 아예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남편 대석은 더 깊은 술병에 빠졌어요. 어느 날 밤 그는 만취 상태로 순이에게 울먹였습니다. 여보, 나 용서해줘. 내가 평생 당신 편이 되어주지 못해서. 순이는 담담히 대답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나요? 다음 날 대석은 알코올 중독으로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40년 동안 술로 도피한 대가였죠. 가족은 완전히 해체됐어요. 명절에도 아무도 모이지 않았습니다. 둘째 며느리 박현정은 이혼 서류를 제출했어요. 이 집안과 더는 엮이기 싫다며 떠났죠. 시누이 영숙은 동생들과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녀의 SNS에는 가족의 배신이 제일 아프다는 글만 덩그러니 남았어요. 이사 준비를 마친 순이는 마지막으로 시아버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제가 잘못한 걸까요? 아버님 말씀 믿고 평생 이 집안을 지켰는데 결국 모두 무너졌네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어요. 그래도 제 인생이 잘못된 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작별 인사였죠. 딸 지연이 어머니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을 사세요. 지금까지는 모두를 위해 살았잖아요. 지연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이제는 엄마 자신을 위해 살아도 돼요. 순이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진정한 위로를 받는 느낌이었죠. 새 아파트로 향하는 차 안에서 순이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평생을 바친 마을이 뒤로 사라져갔습니다. 아픔도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어요. 이제 시작이네.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동네 정보통 김 여사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결국 다 망했네. 이 집안만큼 드라마 같은 데가 없어. 그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그래도 순이는 마지막엔 이겼어. 평생 참고 살았으니 이 정도 복은 받아야지. 김 여사의 눈빛에는 묘한 승리감이 어렸습니다. 순이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이 됐어요. 누군가는 그녀를 악녀라했고 또 누군가는 희생자라 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 어디쯤에 있었죠. 시집살이의 억압에 맞선 한 여자,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싸운 어머니, 그리고 끝내 자신만의 길을 찾아 떠난 맏며느리의 이야기였습니다. 결국 우리 모두 뭔가를 잃었네요. 순이는 새집 베란다에서 석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그러나 처음으로 그녀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깃들었습니다. 비로소 자신만의 인생을 살 수 있게 된 60대 후반의 시작이었죠.